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명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사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수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조는 다름 아닌 모스탄 대사의 입국이죠.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의 방한이 대한민국을 판을 바꾼다? 판을 뒤집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인권 외교 핵심을 이끈 사람입니다. 단순한 학자다라고 시민활동가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다루고 있고 이 좌파 진영의 이 유튜브들은 왈왈왈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온 외교 브레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방한은요, 한국 우파에 있어서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제 연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게 생겼습니다. 언론 지형에서 좀 나타나는데요. 이 언론의 흐름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물 밑속 흐름, 요동치고 있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레거시 언론들, 특히 공영방송 SBS가요 처음으로 모스탄에 대해서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막 우호적인 멘트는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 서울대 부정선거론 미 교수 특강 불허.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론이다라고 해서 음모론으로 살짝 구역을 뺐죠. 그리고 미 교수라고 이 모스탄 대사를 가장 가지고 있는 이력 중에서 가장 약한 교수라는 직책을 꺼내서 그러니까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책사다라는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썼다라는 거 사실 좀 우습기도 한데요. 여기에 의미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론자라고 묘사를 했지만 프레임 씌우는 방식으로 했지만 그동안에 언급조차 없던 언론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모스탄을 등장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공영 미디어가 움직였다라는 건 한국 사회의 권력의 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SBS가요 모스탄을 보도한 것이 단순한 언론 사건이 아니다. 언론 지형에서 어떤 구조적 신호를 보내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스탄 대사의 발언 중에 충격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진짜 내란의 세력은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지금 계획되어 있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한국 보수 진영을 어떻게 재조명하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수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모스탄 대사의 만남은요. 국제적 부정선거 연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 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각이 완전하게 될 때가 한 10월쯤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정선거의 전략을 설계했다라는 왕후닝이가 실각했다라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뭐냐? 결국 이재명 정권의 외교 고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부정선거 이슈를 말이죠. 외교와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사회만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음모론이다라고 몰고 가면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진실이 감춰집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죠. 지금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 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납품급 프리미엄 상품들 가득가득 채웠고요. 꼼꼼하게 검수해서 픽했습니다. 제철 과일은요 주문 확인 후에 수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배송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좋은 상품 만나보시고요. 농가와 기업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SBS가 모스탄을 보도했다. 언론의 자발적 움직임이다 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구조적 압력과 내부의 균열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진영의 국제보수 활동을 철저하게 외면해온 한국의 레거시 언론이 처음으로 모스탄 대사에 대한 실명을 거론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의 조짐이다 라는 거죠. 특히 SBS와 같은 방송사 보도했다라는 건 여권 내에 혹은 공영 언론 내부에서 일고 있는 기류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KBS나 MBC나 좌우 골고루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이 정치색을 띠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이 혼탁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를 외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정상화의 기류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단순한 보도가 아닌 정치 권력 균형이 흔들리는 징조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모스탄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보수 세력을 다시 주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이 한국의 보수 진영과 공식적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스탄을 트럼프의 특사다라고도 표현했죠. 이 만남이 국제 정치에서 한국 보수의 위상을 복원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한국 민주당 정권의 외교적 압박이자 보수 진영에는 외교 복원의 기회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남 자체가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스탄이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고 트럼프 진영의 인권 전략가죠. 그리고 지금 국제보수연대의 핵심 설계자로, 단장으로 지금 총대를 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 그럼 한국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 표현이자 공동 전선 구축의 신호로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모스탄 대사는요, 실제로 이 공항에 도착해서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내란범이 아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고통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이렇게 재구속된 상황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거 못 들은 척 하고 있는데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에 강력한 시사다라는 거죠.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국제사회가 한국 보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생기고, 그리고 국제 부정선거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죠. 중국과의 끈끈한 인연으로 중국의 도움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됐는데 모스탄의 목소리가 하나 더 얹어져서 내란은 일으킨 적이 없고 그들이 오히려 내란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쿠데타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통성을 되찾아야 한다. 뭐로? 부정선거로 자리 잡은 이 정권을. 그러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정선거 연대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꿈같은 플랜이었는데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 심장이 떨립니다. 귀에서 심장이 막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큰 그림은 트럼프의 그림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 세력이 국내에서 자신감 가지고 투쟁할 수 있게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만남 자체로도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모스탄을 다룰 겁니다. 이거는 꺼지게 만들면 안 되는 그 불씨다라는 거죠. 이 불씨가 지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이 모스탄과 윤석열과의 만남, 그리고 모스탄의 활동에 대해서 모스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트럼프와 연결시켜서 지금 띄워야 되는 겁니다. 좌측 진영에서는 조용합니다.
일제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시진핑 실각이고 뭐고 그거는 후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복귀에 외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흐름 중에 가장 아픈 흐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중국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시진핑의 퇴진은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친중 노선에 기대어서 외교를 펼쳐내던 이 한국 민주당의 외교 기반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박살을 낸다라는 거죠. 시진핑과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이재명 정권이요, 이 트럼프에게도 찝찝찝찝 날렸었죠. 이제 더 이상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시진핑 이후에 중국은요, 이 미국의 트럼프의 마가처럼 다시 그레이트 어겐하자 차이나를 내부적으로 보수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대1로처럼 전 세계로 나가는 거 말고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 중국의 치부만 드러내가지고 이 비호감 국가로 전락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우리 내부에서 공산당 체제 돈독하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주의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을 손절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냉정하게 손절은 하지 않더라도 그 전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이 때려 맞는다라고 하면요, 중국은 강하게 시진핑의 실각과 손절과 그리고 그 무리 세력들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차이나의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국제사회는요, 이제 부정선거를 단순한 국내 이슈로 보지 않고 안보, 외교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이 문제를 음모론으로 취급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착각이고 위험한 태도다라는 거죠. 미국, 브라질, 유럽 등 지금 주요 국가들이 부정선거 이거 국제안보 문제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피하려고 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단절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는 정부는 결국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모스탄 대사 입국하면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뗀놈이 총을 겨눴다라는 겁니다. 이 총기 위협 사건은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총기 사용이 가능한 나라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총이 나왔고 그것도 총을 겨눴다라는 청년이 중국 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가 한국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국제적 보수 연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장전된 탄창과 권총 부품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놈은요, 이 공안 경찰에 의해서 불구속이 아닌 긴급 구속이 됐습니다. 단순한 불법 총기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스탄이라는 인물의 무게를 고려할 때 명백히 정치적, 외교적 함의를 가지고 국제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첫째로 모스탄은요, 이 미국의 대사였습니다. 대사라는 직함은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인사를 겨냥한 공격은요, 곧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이건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될 외교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침묵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스탄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인 정책으로 커버를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모스탄을 거론하는 순간 그건 맞아요?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범 맞아요? 소녀 강간해가지고 살해했다라는데 18명 중에 1명이었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니까 모스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국이 감당해야 될 외교 문제다라는 거죠. 아마 모스탄 대사는 14일 입국 때 환영 인파들 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었을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총기 소유자가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외교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 이거 외교적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거죠. 이거 외교적으로 키우고 저는 정리를 해서 어디로? 백악관으로, 다 CIA고 FBI고 뭐 다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명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사다. 이러면서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민주당이든 이재명 정권이든 지금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묵인하고 거절하고 방조하고
이거는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를, 그 발끝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말이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모스단에게 총을 겨눈 순간 세계는 이재명의 침묵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시입니다. 서울대 광장에서 모스단 대사와 함께 보수 우파 국민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서울대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이 광장에서 만남을 가지는데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남 대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Stop the Steal, 그게 다시 부활한 것만 같다라는 거죠. 온 우주가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